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탈진해 구급차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진 장면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사진 속 의료진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전북 전주시청 측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탈진해 무릎 꿇은 의료진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순공감순으로 살펴보면 흐와는 저런 의료진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정부. 지금과 같은 상황에 공공의대 설립한다고 했어야 했니? 뒤에 숨어 말만 하고 갈수록 미워진다고 힐난했고 AJFA는 이 시국에 공공의대가 그렇게 시급했나? 코로나가 진정되고 의료계와 협의하고 진행해도 하나 문제 없었다. 더구나 추천 입학? 민주당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 자식들이 추천받아 의대 가고 싶다고 했나? 제발 상식에 맞는 일을 하자. 이 시국에 의사들 도움을 구해도 모자랄 판에 적으로 만들고 무슨 코로나 대응이냐고 격분했으며 민호는 이런 시국에 말도 안 되는 시민단체 추천 입학 공공의대 같은 유사 국가 법안으로 의료진 괴롭히는 문재인 정부가 바로 적폐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현재 우리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 400명 수준인데 다른 나라는 10,000명 이상 수천 명 이상에서도 락다운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금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상 수천 명이 발생해도 특정 집단을 콕 찍어서 증오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지요. 참고로 락다운은 사람의 이동을 제재하는 봉쇄의 의미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고영주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최한돈 부장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문재인의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니까 보지도 않고 판결했다. 당연히 상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유죄받던 날 문재인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청와대에서 기독교 인사들을 초청해 놓고는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대인배 코스프레를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이 욕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XXX라며 오늘부터 기분이 풀릴 때까지 욕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은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고영주 변호사를 직접 고소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은 대통령 신분으로 일반 시민을 고발질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헌법에서 대통령 형사소추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급장 떼고 법원에서 공평하게 붙어보자고요. 신분 지위를 이용해 법의 특혜를 처받을 생각일랑 말고. 문재인의 언행 불일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사 2차 중파업 집단 추진 이틀째인 27일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자 야권에서는 문재인의 소통 부족 문제를 꼬집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했던 말이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문재인이 지난 2013년 12월 22일 트위터에 남겼던 글이 수차례 소환됐습니다. 경찰이 철도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이를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문재인은 왜 이렇게 강경한가?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선 안 된다.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의사 파업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참으로 이율 배반적이면서도 기가 막히지요. 이와 관련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트위트 글을 공유하며 초심이 변하신 겁니까라고 비꼬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윽박질 정권이냐며 행정명령을 당장 거두어 드려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문재인이 자신에게 신발을 던진 시민에게 새 신발을 선물했더라면 현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페이스북 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며 문재인이 구속영장 대신 새 신발을 선물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해당 글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멋진 교훈을 주는 글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요즘 문재인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를 능가하는 불통 정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문재인 스스로 유머가 없는 데다가 잘못을 인정하는 인간미도 없고 상대 진영에 대한 포용력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며 문재인의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소개글에 따르면 1965년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특유의 재치를 발휘해 점심을 먹던 사관 생도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한 외국 국가 원수가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요구하거나 연설을 하고 싶어 했던 것과는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학칙 위반으로 외출 제한을 당한 생도들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을 접한 웨스트포인트 교장은 방송을 통해 지금 교정에서 학칙 위반으로 벌을 받고 있는 260명 생도들의 벌을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특별 사면한다고 특사령을 발표했고 당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미 육사 생도들은 이 방송을 듣고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글에 따르면 이 일화는 그해 임관한 미군 신임 장교들이 한국 근무를 자청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이 일화를 신발 열사 정창옥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와 대비하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욕을 먹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또 다른 예로 들며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탈권위적인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탁현민 같은 전문적인 연출가에 의존한다고 해서 지도자의 품격과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도자의 유머와 포용, 뜨거운 애국심만이 리더십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아쉽게도 문재인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던진 시민에게 대통령이 구속영장 대신 새 신발을 선물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청와대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일가 비리, 라임 사태 등을 수사하던 검찰들은 일제소탕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문재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죄라며 문재인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행 활극을 벌인 피의자 신분의 정진웅 부장은 승진했다. 그를 감찰한 검사들은 모두 좌천됐다며 권력은 몸을 던진 수고를 잊지 않는다. 불법이라도 권력용이었다면 면죄부와 함께 포상이 주어진다고 비꼬았습니다. 아울러 박원순 전 시장 사진을 올리며 피해 여성을 가한 진혜원 검사도 요직을 받았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hir난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제 검찰 승진 요건은 당분간 몸 날리기와 충성 서약 회수가 될 공산이 크다. 말 안 듣는 검사는 총장처럼 주인 무는 개로 규정하고 행정사무요원격으로 취급할 것이라며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국민 모두를 속일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원칙과 관례를 무시한 줄세우기 인사에 대한 반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주영환 성남지청장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분원장으로 발령나면서 검찰에선 특수수사 경험치로 보면 법무연수원이 전국 최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업을 담당하지 않는 법무연수원에 최고 실력자들을 모아놓은 게 추미애식 인사의 결과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추미애표 인사로 검찰이 수사하던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인 지휘하게 됐습니다. 정권 비리를 덮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라고 일부러 그 자리에 심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검사가 아니라 정권 애완견일 뿐이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임기 중 불거진 가족과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겪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친형을 비롯해 숱한 정권 실세들이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통째로 날리거나 인사 확설한 적은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보고 권한 행사를 자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과 문재인은 완전히 안면을 몰수했습니다. 목적은 문재인 정권의 퇴임 후 안전 단 하나뿐일 겁니다. 법조계에선 나라가 네 거냐는 말에 빗대 검찰이 네 거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고한 것처럼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와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문재인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할 겁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